오늘은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일을 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오늘 저도 좀 많이 초췌하고 복장도 조금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니까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서 오시는 게 너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좀 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결국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도 걸려있고, 예를 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 남편이 키우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분은 당연히 자기가 이때까지 낳고 길러왔고, 남편은 이때까지 어떠한 양육에 대한 그런 기호가 하나도 없고, 평소에도 애들 생각도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남편들이 요즘 또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문제인 거죠. 이제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 아이인데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아이만 데리고 와라. 아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너는 회사 다니고 일하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혼해도 되는데 애는 우리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또 부모님 말 듣고 양육권하고 친권 주장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과 친권, 양육권, 이 크게 두 부분에 관련해서 다툼이 많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재판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은 건 이제 소송 말고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소송을 또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절차라던가 이제 법적 용어라던가 그다음에 법리 구성이라던가 증거라던가 아니면 또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또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 재산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많이 오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변호사를 찾을 것인가, 누굴 찾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아는 변호사가 없었으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이 잘 없죠. 친척 중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들도 해야 되니까 좀 부끄러워 하시고, 또 친구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기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 설명을 드리고, 지금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많은 분들이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서울이면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이혼 변호사, 이혼 소송 변호사, 지역과 이혼 변호사를 결합해서 검색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고 링크가 먼저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뷰탭이라고 해서 이제 뷰 검색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카페 내용도 있고 블로그 내용도 있고 였습니다. 보통은 블로그 내용들이 좀 검색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유튜브도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도 제가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하고, 블로그도 제가 직접 쓰거든요. 보다 보면 변호사가 직접 쓰는 블로그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무 대행사라던가 아니면 또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원고를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다 블로그가 사실은 다 광고죠. 저도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완전한 광고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쉽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은 이 변호사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썼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사회 노출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좀 수임으로 연결하려고 그런 글들을 썼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은 결국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어차피 이제 이혼 소송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믿음과 신뢰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니까. 결국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접하는 부분들이 바로 블로그, 뭐 유튜브 뭐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변호사가 직접 쓰고, 뭐 저도 가끔씩 보면은 막 이제 막 블로그 글 쓰는데 흥분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열받았다, 아니면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꼭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변호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뭐 제 의뢰인분들 보면 막 이제 노트 이런 데다 많이 적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뭐 제가 보면은 아는 변호사님들도 이제 막 이름도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메모를 했다가 뭐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메모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종이에다가 메모하는 게 편하니까 뭐 종이 한 장 꺼내서 뭐 정용욱 변호사 뭐 이름 적어내고, 뭐 법무법인 예인 정용욱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 뭐 법무법인 땡땡 뭐 땡땡땡 변호사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리스트를 좀 추려보세요. 추려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변호사들마다 그 철학들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카페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변호사님들이 또 운영하시는 카페도 있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모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많이 들어갔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거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그런 카페에 가서 정보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보는 게 좋은데, 아니 변호사를 굳이 돈을 주고 이제 선임까지 했는데 거기서 불확실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카페에서 이제 내용들을 뭐 알게 돼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한 정보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어차피 거기도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결국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나름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저를 선임하셨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궁금한 것들. 그럼 제가 답을 다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딱 맞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그 카페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대신에 지금 이게 이혼 소송이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다 하면은 가서 그냥 간만 보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간혹 거기서 변호사님들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소송을 뭐 했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 뭐 그러면 또 그분 이름도 또 하나 적어 놓는 거죠. 뭐 이제 내 아는 지인이 뭘 했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는 보통 이제 쪽지로 정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항상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처음에 결국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알게 되니까 다음 변호사님을 또 찾아가기 또 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변호사를 찾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 유튜브든 특히 변호사가 말과 물론 저도 인물이 좋은 편 아니지만 솔직히 못생겼지만 그래도 딱 보면 이제 변호사구나, 변호사 목소리는 어떻고 태도는 어떻고 제 뒤에 환경도 보이겠지만 대충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느낌도 좀 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처음에 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됩니다. 정리를 드리면 일단 블로그 검색,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용 카페 검색, 그 다음 세 번째는 유튜브. 이 정도 하시면 사실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전혀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다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의미로 유튜브 채널명을 처음 만나는 이혼 변호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여러 번 바꾸긴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만나는 변호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시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까지 참 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 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전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랑 만나서 제가 관련해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위자료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양육권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방법이 있고, 협의혼으로 가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경우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또 재판이혼으로 가야 되고, 조정이혼은 안 될 것이고, 이런 소송, 만약에 이제 이혼 재판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들이나 예상되는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한번 듣고 또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담해도 됩니다. 상담해도 되고, 그럼 또 그 변호사님이 또 나름 판단하는 거 보고 또 듣고 조금 한 군데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럼 또 다른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변호사님이 이제 세 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의 변호사님, 남자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여자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젊은 변호사님일 수도 있고 좀 연륜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해보면 해볼수록 지식도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송을 하는 건 누구나 떨리는 부분이고, 특히 이혼 소송이라는 거는 그 긴장도라든가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어떤 소송 못지않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군데 정도 다녀보시면은, 상담 받아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계획들이 이제 눈에 그려질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처음에 저한테 오셨다가 이제 상담받고 바로 사건 맡기신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7군데 갔다 오셨다가 이제 또 저를 또 선택하신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저라고 항상 상담한다고 저한테 사건 항상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한 분 정도는 느낌이 오고 믿을 만한 변호사님을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보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상담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일 많이 오래 한 게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30분 만에 그냥 바로 답을 내서 쫙 정리해드린 경우도 있고, 진짜 오래 한 건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하고, 보통은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같은 것도 좀 정리도 하고, 재산 분할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소송 계획 같은 거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동의를 하시면은 뭐 바로 사건 위임 계약서 써서 제가 이제 법무법인 예인에 있으니까 예인하고 이제 의뢰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저는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죠. 이게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뭐 해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도 하시고 떨려 하시고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들은 이제 친구 얘기는 너무 안 믿으셔도 된다. 네, 왜냐하면 친구의 사건하고 자신의 사건하고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는 나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자신의 사건하고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옳지도 않은 게 제가 자주 드린 얘기가 만약에 이 사건을 맡을 판사님을 여기 모신 다음에 지금 상담을 한다고 해서 예상되는 판결을 바로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들도 이제 우리 증거만 갖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같은 내용들은 또 가액도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산 현황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사건을 맡을 판사님을 미리 모셔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 이후에 판결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실 부분은 이제 뭐든 된다, 뭐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혼 소송을 이혼 전문으로서 꽤 많이 해봤지만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생활을 한 10년 정도 이상 했는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을 한 푼도 안 주고 싶다. 이런 판결을 받게 달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채무 초과 상황이거나 이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는 각자가 균등하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예 상대방에게 한 푼도 안 주고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내가 환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소송을 좀 해달라.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유책행위가 있는데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주게 해달라. 이것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라던가 폭력이나 폭행이나 이런 좀 중한 정도의 유책행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증거들도 있는데 그런 걸 위자료를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대신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에 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판결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건데 판결로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게 해달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거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스스로 좀 필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은 그 사건을 맡을 변호사님하고 직접 상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을 결국 수행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사무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상담실장님이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의 말을 믿고 했는데 실제 사건 수행하는 변호사님은 좀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변호사님들이 직접 다 하시니까 그래도 좀 변호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해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담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료 내시고 받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있긴 한데 상담료 달라고 하시면 주시면 되죠. 네, 주시고 만나시고
하시는 게 전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변호사를 한 100명씩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상담료 만약에 달라는 사무실 있다면 그냥 지급하시고 상담 제대로 받으시고 하셔도 충분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말도 뭐 주저리주저리 하고 이게 또 저도 오늘 또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좀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유튜브 방송 원칙을 갖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도 있으시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관련 부분 또 녹화를 해서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소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이제 항목별로 또 궁금해서 알고 싶은 분들 있으면 또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부산 아는 변호사 정변이라는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혼에 대한 기본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기타 가압류, 가처분, 또 뭐가 있을까요? 승소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의뢰인들의 개 사례 같은 것들 특정 안 되게 제가 적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은 어차피 제가 블로그에 쓴 것들은 다 제가 직접 다 쓰고 직접 겪은 내용들, 제 진짜 생각들, 이런 부분 적은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로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시기 좋고, 이혼에 대한 거는 사실 제 블로그만 보셔도 됩니다. 거기 모든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고 이해하셔도 되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글 밑에 네이버 톡톡 연결 링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저랑 채팅으로 또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고 하거든요. 제가 또 가능한 모든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편하게 한번 대본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